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종사회론 7주차 수업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몇 사람만 이름 좀 불러볼까요? 이경훈 잘 있었나요? 김동현, 민광존 잘 지내죠? 이윤지, 최기원, 김미진 군 다 잘 지내죠? 김수진, 그래요. 서유진, 한혜진, 오아라, 김민진, 강민진, 아까 김민진이었고요. 김서영, 다들 잘 지내죠? 세월이 참 빨리 가요. 금방 시작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벌써 7주차 강의고 다음 주면 우리는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가요? 중간고사 평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중간고사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리포트 받아보고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정리해봐도 중간고사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괜찮나요? 대신 시간은 좀 여유롭게 줄게요. 일주일 중간고사 기간에서 며칠 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자료 검색과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업들 이번 학기 시작할 때도 작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언제쯤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더 위험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우려될 소리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아마도 중간고사 끝나도 이번 학기는 비대면 수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 같은 어떤 생각들을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혹시 검색이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중앙일보 4월 12일자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게 되는 전날 신문을 제가 검색하면서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아예 이렇게 썼어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 덜 하고 독서 사색, 여기는 사색 없어요. 독서와 질문하게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광형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카이스트 총장이시자 리셋 코리아 4차 산업혁명 분과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 말을 써두었어요. 자유가 꽃잎처럼 흩날리는 캠퍼스. 캠퍼스가 그립네요. 어떤 이야기냐면 학교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나 봐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캠퍼스 자유와 낭만이 살아있는 것일까?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탐구와 열정이 자리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캠퍼스는 학생에게 꿈을 찾고 키우는 공간이 되어 있을까? 그래 왔을까? 그러고 있을까? 회의적이죠. 대학 캠퍼스가 어떤 의미일까? 사실 대학의 역사 천여 년 동안 교육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학식을 많이 쌓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으로 지식 전달 정도의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 일방통행 교육이 되었겠죠. 정말 사회가 변해서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30년 동안 캠퍼스에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믿음은 학생들은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가이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이드. 가장 교육의 큰 역할은 그 잠재력을 일깨우고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젊은이에게 꿈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덩이와 같다. 이 불덩이를 가슴에 품으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면 학생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공부한다. 교수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학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학생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식 전수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어떤 체계적인 지식, 그 지식이 역사 속에서의 의미, 우리 사회 속에서의 양심과 정의와의 관련성,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면 그냥 인터넷 검색의 지식이 훨씬 양이 많고 정확할 수 있겠죠. 지식의 전수만 생각한다면. 물론 체계적인 지식, 내가 말하는 체계적인 지식은 이런 거예요. 그 지식이 소론, 본론, 결론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의 설명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지식은 어떤 역할인가? 그 지식이란 건 그 시대의 양심과 그 시대에 우리가 갖는 정의의 관념과의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이런 걸 제외한다면, 지식 자체만 놓고 단편적인 지식이라면 검색이 편하고 양이 많을 수 있겠죠. 대학은 그런 지식을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낭만과 열정과 그런 또 열정을 일깨우는 어떤 학교에서 교수들의 역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의 신문화 전략에서 5가지를 썼어요. QAIST. 소개하고 강의할게요. 첫 번째는 이분이 세운 5개 전략은 이런 거네요. 첫째는 교육 전략. Question. 질문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 둘째, A. Advanced Research로 대표되는 연구. 세 번째는 국제화 전략의 I. 네 번째는 어떤 기술 사업화, 스타트업, 연구 결과를 산업화하는 것은 연구자 최대의 보람이고 국가에 대한 보답이다, 이런 뜻으로. 5번째는 신뢰, 트러스트. 졸업생은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지나갑니다. 4월의 중간에 왔죠. 예전부터 대학 생활에, 저희 시대의 대학 생활은 4월이면 늘 꽃가루가 아니라 체류탄의 연기 속에서 지내던 7, 80년대를 보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4월이죠. 4월 4.19 혁명이라고 하는 4.19 의거가 있는 시기이고, 가장 대학생들의 그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시기였죠. 4월
그런 면에서 어떤 치열함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그런 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동엽이라는 시인의 이분은 1969년에 돌아가셨네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잠깐 볼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자칫 그런 뜻인가 봐요. 그냥 먹구름 있는 하늘을 정말 하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구름을 젖히고 새 항아리처럼 어떤 통제된 걸 젖히고 이 4월 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정사회론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최근의 논란들을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쩌면 교정의 이념, 이론, 모델 이런 부분의 현대 교정의 총체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복귀 이념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사회 재통합 모형까지를 진의 역사가 지나왔고 자유행의 다른 어떤 처우 이념들과 모델들이 발전해 왔는데 1970년대 중반 또 그 이후로 우리 형사정책이 굉장히 좀 강경화되고 보수화되고 신응보론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되면서 최근에 교정사회의 어떤 통제의 강조, 그건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는가요? 무엇이 공정인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 자, 그러면 설명을 조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이야기들을 자료를 한번 보고 나서 시작하죠. 첫 시간은 재통합 모델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패러다임일까, 분석 틀, 그리고 왜 비판을 받는가, 그리고 그 비판은 타당한가, 비판에 대한 비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줘야 다음에 교정사회의 문화가 바뀐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통합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교정 모델들, 어떤 이념들이 주도적인 이념들이 그 교정사회를 교정을 지도적인 이념들이 만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정 모델들이 쭉 변천해 왔었는데 어떤 내용들일까? 꼭 발전해 온 것일까? 우리도 평가도 해봤었잖아요. 교정 모델에 대한 기존의 어떤 논의들은 행양 역사, 즉 교정 역사의 진행 과정이 계속 발전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많겠죠.
그러나 이러한 행영사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면 실은 현재 진행 중인 대세처럼 이야기되는 사법정의 모델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정말 발전인가 교정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면에서는 또 비판을 받고 있는 행영의 문제와 행영이 나아갈, 교정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고 이해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동안의 행영의 모델들이 뚝 진행해 온 것을 발전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재통합적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의 모델이 이전의 모델보다 항상 발전적이고 옳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나요? 그렇게 검증되고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주의적 교정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더 설명하자면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공리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복귀 이념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표명하고 뭐였어? 그동안에 그랬다고 그랬죠. 무슨 효과를 냈는데? 라고 하는 걸 표명하고 사회 질서, 공공보호죠. 사회 질서와 시민의 보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동정 등의 관점에서 형벌의 억제적 내지는 무효화 효과를 주장하면서 억제하거나 여러분들 무력화시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범화를 소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러한 처벌 모델을 제시한 그러한 처벌 모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있는 사법정의 모델이다. 이게 과연 발전일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찌됐건 교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교정. 바로잡을 수 있다. 코렉션.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해야 한다. 처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교정의 이념, 교정의 기본 어떤 개념 속에 숨겨진 그런 가지고 있는 뜻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과연 교정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사회 재통합 모델이 현실 적합성이 높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그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까? 사회가 함께 변해야 되고 보다 인도적이어야 되고 모든 처우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면 시설 내에서 사회로 돌려보내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효과적이거나 인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통합 모형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재통합 모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정책 당국, 국가라고 쳐도 좋아요. 정부. 그다음 어떤 교정시설들. 그리고 예전에는 단절되었던 지역사회. 이 부분의 어떤 분석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재통합 모델, 지역사회 중심 교정, based on 지역사회. 이 부분은 의미 있는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랬죠. 뭘 의미 있는 관계성을 가질까요? 조그만 교정시설하고 지역사회를 주변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그 사회에서 범죄를 해서 교도소 왔고 교도소에서 나이도 그 사회를 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 책임도 있고 변화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재통합 모형의 시스템이 움직여지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교정시설은 사회화 개방화해서 소위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외부 통근도 좋고 기후제도 등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가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도소에 참관도 하고 자원도 지원하고 라고 하는 부분들. 정책 당국이라는 것과 또 교정시설은 하위 상달의 시켜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이런 문제들이 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듯이 중앙의 당국과 시설들은 그 역할과 책임을 또 분담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또 정책 당국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늘 정책 당국도 지역사회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소위 우리는 PR이라 홍보를 좀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또 지역사회에서도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하다면은 행정에도 참여하는, 의견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 재통합적 어떤 분석의 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왜 비판을 받죠? 비판과 평가에 대한 비판을 받는 이유? 그런데 그 비판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모델이 왜 비판을 받을까?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에서의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교화 개선 모델, 사회 복귀 이념들의 가정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교화 개선 모델의 전개로 형벌이나 교정에서 어떤 억제나 어떤 제재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혹시 좀 무시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처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억압하고 구금을 하면서도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꾸며져 왔던 거 아니냐, 교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일 큰 비판의 하나는 말로만 했었지 제 사회화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 그래서 심하게는 이런 부분이에요. Nothing works다.
정말 차라리 형벌만 집행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았느냐. 제사의 효과도 없으면서 사람은 억압을 하면서 거짓으로 꾸며서 억압하면서 처우한다고 하고, 차라리 그냥 가둬두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통제하고, 이런 많은 비판들을 해왔다. 70년대부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효과 측정 제대로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효과를 냈을까요? 교정이 예전처럼 처벌 모델처럼 억압하고 억제하고 무력화시키고 그랬더니 재범이 줄어들었나요? 우리 사회는 더 안전했었던가요? 그런데 많은 어떤 처우 프로그램들은 확실히 재범률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고,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경시했다, 이렇게. 다시 되받아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비판.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교정처우의 주장자들은 지금까지 교정처우가 평가받을 만한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정확히 그런 걸 측정했느냐.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동안에 교정은 늘 이야기하는 게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이상적이지 못한 여건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조금 더 그 큰 틀에서의 사회 통제, 우리 사회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의 인력과 예산 것들이 충분히 투입됐었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더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교정에 있어서 교화 개선이 포기된다면,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판이기도 하고 평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점이죠. 그래, 아무리 비판한다 하고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교정에 있어서 교화 개선이 포기된다면 교정은 더욱 억압적이고 비인간주의에 수밖에 없죠. 첫째.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고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경시하고 무시한다. 그렇게 해서 교정에 어떤 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시간에는 그런 교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동안의 모델들, 사회복지 모델, 처우 모델들이 비판을 받는 점도 있지만 과연 그 비판이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한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중간고사용 이라고 할까요?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